여러분, 집 알아보실 적에 조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사는 31 초보 신랑입니다. 오늘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을 구할 적에는 좀 더 꼼꼼히 보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 11월 집을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혼인신고만 올렸고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만큼 꿋꿋이 열심히 보란듯이 남들에게 지지 않게 잘 살자 하여 3년 전 동거를 시작하여 작년 혼인신고를 올리고 저도 취업에 성공하고 조금 모아서 드디어 아파트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3층, 남향, 15평, 주변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 대형마트도 걸어서 10분 이내입니다. 전형적인 아파트촌이죠. 공원도 가까웠어요. 거실, 작은 방, 화장실, 작은 부엌, 베란다까지 원룸에 비해 둘이 생활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보증금이 살짝 낮았다는 점이죠. 뭐 그렇게 크게 낮았던 것도 아닙니다. 이 근처 아파트에 비하면 이 정도 가격도 나올 수는 있겠구나 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집주인이 바로 전에 살던 사람이라는 게 가장 끌렸습니다. 집주인이 바로 전에 살았으니 문제점이나 뭐 수리할 것도 있다면 얘기도 잘 통할 것이라 생각했죠. 아무튼 바쁘게 이사를 준비하여 드디어 아파트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죠. 아내도 만족하고 저도 만족했습니다. 별일 없이 시간이 지나갔죠. 처음 일주일간은 전 주인이 쓰던 흔적들을 지우고 문풍지를 다시 붙이거나 창고 청소를 하거나 뭐 아무튼 그렇게 바쁘게 보냈습니다. 일도 해야 할 게 아주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3주 정도 지나 아내의 친구들을 집들이 겸 초대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친구가 많지 않고 친한 친구들은 다 담배를 피워서 집안에서는 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담배 냄새를 싫어해서. 아무튼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아내의 친구들을 거실에서 재웠습니다. 이불과 베개를 주며 이야기하다 자 라고 아내는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평소 때처럼 아내와 저는 잠이 들었죠. 사단은 새벽이 지나고 벌어졌습니다. 새벽 3시에서 4시쯤 그 사이로 기억합니다. 친구들 넷이 아내를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공공아 아내는 졸린 눈을 비비어가며 얼른 나가보았더니 글쎄 친구들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집에 가봐야 하나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대체 무슨 일이라. 저도 일단 거실로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친구들은 그날 밤 친구 넷 중에 셋은 비슷한 류의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꿈이냐면 친구 일께서는 베란다를 통해서 밖을 보고 있는데 무언가가 떨어지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길래 밑을 보았더니 글쎄 사람이 떨어졌다는 꿈입니다. 친구 이께서는 자꾸 문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급박하게 두드려서 문을 열어주었더니 아무도 없었다는 꿈이었죠. 친구 3께서는 다들 자고 있는데 자신만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고 다시 자리에 누우려 할 때 무언가 이상한 기척이 느껴져서 베란다를 보니 글쎄 베란다에 어떤 사람이 난간을 손으로 잡고 매달려 있었다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친구 4께서는 아주 잘 잤다고 합니다. 확실히 꿈 내용은 미신을 잘 믿지 않는 제가 들어도 재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친구들은 뭔가 기분이 좋지 않다, 집에 가봐야 하는 게 아니냐 라고 서로 말하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저는 일단 아내의 친구분들에게 자리가 불편하니 꿈을 잘 못 꾼 것 같다고, 그래도 이제 새벽 4시이고 하니까 정 불편하시면 간단하게 아침이라도 먹고 한 사람씩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만 끝났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내는 저에게 이제 뭐가 있었던 거 아닐까?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무서운 것을 참 싫어하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는 피하고 보는 성격이었거든요. 저는 아내에게 뭐가 있겠어 라고 하고는 그럼 내가 거실에서 한번 자볼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친구와 일과
삼이 꾼 내용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고요. 말해봐야 긁어 부스럼일 테니까요. 별 꿈도 꾸지 않고 잘만 잤네 하면서 속으로 내내 불편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주말 청소를 하던 도중 베란다 맨 밑쪽 난간에서 한자, 창고 보일러실의 보일러실 뒷면에 한자, 총 2장의 부적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재수없어 하면서 부적을 떼었고 혹시나 하여 십자가로 된 목걸이를 걸어두었습니다. 매일매일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싫어지더군요. 아내 역시도 집에 정 붙이기는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그 부적 떼어버리고 나서는 아무 일도 없었냐고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별 다른 일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부적이냐고 묻자 집주인이 쉽게 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빠진 저를 집 계약할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 지금 통화 다 녹음되고 있다, 공인중개사에 가서 얘기해봐야겠다고 으름장을 냈습니다. 물론 이게 정말로 증거가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은 다음날 우리 집에 오겠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저녁 집주인이 이것저것 빵과 쿠키를 사왔습니다. 그리고선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은 이 집에서 현재 집주인이 여기 살기 전에 그 살던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군요. 자살 같은 건 아니고 사고사라고 합니다. TV가 잘 나오지 않아서 베란다에 달린 아테나를 손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무게중심을 못 잡고 베란다 밖으로 떨어져서 그만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집이 비었고 이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죽는 꿈을 계속 꿨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진 않고 이런 걸 어디에 말할 수도 없어서 무당을 찾게 되었는데 무당에 부적을 붙여놓고 2년만 살면 된다, 2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했더군요. 그러다가 저희 부부가 와서 살게 된 것이고요. 너무 황당하고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안다면 애초에 집을 계약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집주인은 다시 한번 자신이 부적을 붙이고 굿이든 뭐든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놀란 저와 제 아내는 마음이 썩 내키지 않더군요. 결국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집 알아보실 때 베란다나 보일러, 창고를 잘 보세요. 혹시 부적이 붙어있을지 모르니.